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미지의 고대 왕국 가야. 그곳엔 가야인들이 차곡차곡 땅속에 쌓아둔 거대한 타임캡슐 가야 고분군이 있다. 한반도 토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형미의 가야 토기와 강력한 철의 왕국임을 증명하는 각종 유물들. 고대 문명 가야의 흔적을 찾아 역사에 흩어진 조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사람들. 시간을 거스르는 그들의 하루가 펼쳐진다. 경남 창녕 화항산 기슭에 펼쳐진 거대한 가야인의 세상. (46만여 제곱미터) 봉토분 32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고분군이 펼쳐진다. 고분 발굴의 기초가 되는 봉토 조사가 한창인 39호분. 조사를 위해 남겨두고 판 뚝으로 인해 발굴 현장은 마치 신비로운 건축물 같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과 인부들의 조심스러운 작업 현장. 한쪽에서 연신 고분 내벽을 호미로 긁고 있다. 그런데 신중하게 선을 그으며 무언가를 확인한다. 이 이제 무덤을 만들면서 위에 이제 봉분을 이렇게 쌓을 때 흙을 이제 밑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쌓아서 다져 올리는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정말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층사가 층 사이에 유기물 띠가 이렇게 가요. 이런 경우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경우고요. 토층은 당시 가야인들이 수작업으로 흙을 쌓은 단위들이다. 토층 확인은 주체부와 봉토를 어떻게 쌓아 고분을 완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이게 한 1500년 전에 만든 무덤인데요. 당시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주변에 있는 흙들을 사람이 손으로 다 담아가지고 이 흙을 이 큰 지름 25m 높이 한 5m 큰 고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흙을 쌓을 때 분명히 어떤 기술, 그러니까 토목 기술이나 흙을 쌓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이 큰 무덤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토목 기술이 동원된 대역사의 현장.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대형 건설 장비의 도움 없이 발굴이 진행된다. 이 무덤 한 기 정도에 한 2년에서 3년 가량 완벽한 조사를 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흙을 퍼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분 발굴의 결과물로 부장품만을 떠올리지만 39호분 봉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흔적이 있다. 지금은 이제 저렇게 정비를 할 때 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지만 아마 당시에는 무덤을 이제 최종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점토를 표면에 발라서 고분을 완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점토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되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고분군 내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고분 앞 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거대한 토기. 무너질 것 같아갖고 최대한 많이 깐 거예요. 오늘 수습할 건 쪽만 좀 더 빼고 빼버리면 어차피
자칫 잘못하면 형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지금 처음에 이게 노출된 상태에서 저희가 얘를 남기고 주변 흙을 다 제토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 흙을 하나씩 파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유물을 노출시켰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를 보면 이쪽이 이제 구현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몸통 부분이거든요. 구현은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데 동체부는 지금 다 흘러내려서 유실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크기로 유추해 봤을 때는 한 기고가 서 있을 때 한 120에서 130, 한 그 이상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토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대호라서 실제로 뭘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놓았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고분을 만들고 나서 장식을 둘러서 장식을 하거나 이제 뭐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했던 이제 그런 용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수습해 연구소로 옮기기 전 우선 사진을 남긴다. 그리고 꺼내드는 최첨단 기기 GPS 측정기다. 발견된 모든 유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데이터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전체 유구의 도면을 이제 작성할 건데 그때 얘 도면을 같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GPS를 이제 사용해서 좌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차 범위는 약 1cm. 정확한 위치가 측정된다. 이걸 키면 이 사진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가는지도 보여주더라고요. 이쪽도 같이 스캔 돌려서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는 작업을. 네, 붙이고 그 다음에 좌표 입력하고. 사진과 GPS 측정 값을 바탕으로 3D 입체 도면을 작성한다. 현재 해발 위치나 이제 각 그 유물 간의 레벨 그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지금 3D로 작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라든지. 수백 장의 사진과 GPS 작업을 통해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지난하지만 중요한 작업이다. 얼마 전 봉토 조사를 마친 63호분. 내부 석실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유물이 원래 부장 당시 모습으로 아마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금 같은 걸로 나올까요? 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가야 관련 자료는 철저하게 고고학적 발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데다 남아있는 건축 문화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곳 창녕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겨우 20여 기. 하지만 발굴된 유물의 성과는 엄청나다. 비와 가야를 대표하는 토기와 일본, 신라, 백제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리고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제철 산업의 중심지이자 강력한 철의 왕국이었던 가야의 찬란한 영광을 증명하는 유물도 다량 출토됐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사구의 순장 인골의 발견. 그중 16세 가야 소녀의 인골은 송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모든 고분에서 유물이 발굴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구멍이 도굴, 도굴을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파고 여기로 들어간 흔적이 지금 있는 곳이고요. 여기 발견 당시에는 지금 저 앞에까지, 앞에 있는 데까지 이제 큰 무덤이 있었고 여기는 터널처럼 이렇게 굴이 거의 뚫혀 있었어요. 벽의 틈으로 아마 사람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들어가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유물을 다 꺼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당시 도굴 때 쓰였던 뭐 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고무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한 80년대 말 정도에 그 아마 제조되었던 콜라 페트병이 확인됐습니다. 1980년대 가야 고분군을 휩쓸었던 도굴로 인해 많은 고분군이 훼손됐다. 안타깝게도 39호분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유물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지만
가야인들의 정교한 토목 기술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고대인들과의 만남은 그리 녹록지 않다. 비석실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점. 장마철이면 보안에 물이 고이고 또 한편으론 며칠만 햇살이 강해도 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침이 지금 밑에는 새로 까서 괜찮은데 위가 좀 너무 말라서 바스러지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물 뿌려가지고 좀 덮어놓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러나 빨리 시간과의 싸움이다. 발굴 작업이라는 게 항상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하면 되게 작업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뭐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이제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태풍이 와서 이제 천막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면서 발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 문화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발굴해 오늘의 되살리는 고분 기록화 사업은 국토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세상에 공개된 백제 성왕시대의 왕실 지배층이 무덤인 나주 숭제리 고분의 발굴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땀방울은 오늘도 계속된다.